2019년 11월 15일입니다. 11월도 이제 딱 중순입니다. 보름입니다. 오늘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8차 사건 관련돼 갖고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이 관련된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른 기타 얘기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거고, 핵심되는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에서 박준영 변호사가 여태까지 계속 일종의 이 아주 명확한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 명확한 증거라고 얘기하는 진술 이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죠. 즉, 이 죽은 아이가 속옷을 거꾸로 입혔다. 근데 이거는 전제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건 이거지 않습니까? 여중생 3학년 아이가 속옷을 말하자면 안과 밖을 바꿔서 입을 가능성은 없다. 즉, 라벨이 안으로 입는 것이 보통 그렇게 정상적으로 입는 거고, 라벨을 바깥으로 해서 입는 것은 그것을 거꾸로 입는 거고, 스스로 거꾸로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있는 상태로, 라벨이 바깥에 있는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가 이 피해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 속옷을 다시 입혔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제는 매우 매우란 말까지 쓰면 안 되지만 상당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제는 1988년도 그때쯤에 제가 이제 그때가 21살, 2살이었어요. 속옷 라벨을 뒤바꿔 입는, 아시다시피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패션이 앞뒤가 바뀌는 거 있죠. 라벨을 바깥으로 입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죠. 이때쯤에 중3짜리들이 속옷을 앞뒤를, 그러니까 라벨이 바깥에 있는 쪽으로 입는 어떤 유행이나 아니면 그런 버릇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면 자기들끼리에 뭐가 있는지, 일종의 서로 간의 유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죽은 아이의 버릇일 수도 있고, 그건 이 죽은 아이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고, 부모도 모를 수 있죠. 왜? 이건 이제 중3짜리 여자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이 이 중3짜리 여자아이의 죽은 아이를 누군가가 죽이고 옷을 거꾸로 입혔다라고 하는 전제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춘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반기수 본부장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이춘재는 당시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박양 근처에 있던 새로운 속옷을 다시 입혔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냐, 일부러 거꾸로 입힌 거냐, 그 진술은 없었다. 그냥 이춘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 속옷을 벗기고 나중에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혈흔을 닦기 위해서 그 속옷을 벗겨놨던 속옷으로 닦고,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가서 유기했고,
새로운 그 근처에 있던 속옷을 그냥 입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이제 일부러 그랬냐 뭐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입혔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도 역시 나이가 그렇게 되고 이게 거꾸로 입히는 건지 안 입히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그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명은 어떻게 돼 있었냐? 바로 옆에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옆에 이제 주무시고 계신데 그 상태에서 뭘 한다? 불을 켜고 뭘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는 불이 없는 상태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냐? 지금 이게 불이 없는 상태에서 혈흔은 어떻게 확인했으며 혈흔을 닦는다는 건 무슨 의미며 그럼 적어도 불이 켜져 있었어야 되는 거란 얘기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옆에 있는 어머니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 불이 켜져 있다고 치죠.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선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불이 켜져 있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걸 닦기 위해서 유기하고 근데 혈흔을 닦았다고 쳐요. 이거 혈흔이 있으니까 혈흔을 닦아야 될 이유도 없지만은 그냥 뭐 닦았다고 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닦는지도 모르겠어요. 혈흔을 닦아야 될 이유는 뭐죠? 지금 죽였는데?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 빨리 도망가지 않아도 어쨌든 그냥 이불만 덮어둬도 되는 건데? 굳이 입었던 벗겨놨던 거를 찾아서 아니 뭐 찾았던 어쨌든 찾아서 닦고 그건 자기가 가져가고 옆에 있는 깨끗한 속옷 새 속옷을 그러니까 이춘재의 말로 하면 새로운 속옷으로 입혔다고 하니까 그게 새로운 속옷은 어떻게 알죠? 왜 모르겠어요. 거기 안에 있는 농이라든가 장이라든가 그런 데겠죠. 그게 뭐 비키니장이든 아니면 뭐든 있으니까 어쨌든 왜 그 짓을 하죠? 왜 그 짓을 지금 이춘재가 합니까? 그걸 굳이 입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속옷이 이렇게 빨래를 해서 개어놓은 속옷을 뒤집어 놓습니까? 여러분은? 그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입힌 거잖아요. 그 일부러 이춘재가 그러면 뒤집어 갖고 입혀. 그러진 않았겠죠. 그냥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입히겠죠. 안 그래? 그럼 이 상황은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못 되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 어정쩡하고 이 황당한 상황을 이춘재가 떠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떠버리는 것으로 전기남부경찰청이 여기 이 수사관들이 바보들처럼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춘재가 범인이라는 이 8차 사건의 범인이라는 건 본인 진술밖에 없습니다. 근데 본인 진술도 지금 여러분 이게 합리적입니까? 지금 이게?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인지 아닌지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연쇄살인범이니까 합리성을 따지는 게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건 지금 밝혀진 2차, 3차 쭉으로 했던 그 범죄의 흐름상으로서 이춘재가 할 수 있는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그것과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황당한 상황이에요, 이게. 마치 이춘재가 8차 사건이 떠드니까 범인인 것처럼.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경찰, 경기남부청 수사본부는 지금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 빨리 지금 처리해야 돼요. 지금 이춘재가 범인이어야 돼요. 그죠? 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윤 씨도 지금 범인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범인을 잡아야 되거나 영원히 또 미제 사건이에요, 이 사건. 그리고 이 미제 사건이 된 거는 결국은 경찰의 강압수사.
잘못된 수사 때문에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맞고 진범도 못 잡았어요. 이춘재가 범인 이해야만 하는 이해관계자가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예요.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수사를 진행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 한 가지 뭐 그래.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데가 못해서 그래. 본인들이 했다고 쳐요. 물론 본인들은 그러죠. 지금의 경찰과 당시 경찰 다르지 않냐? 뭐가 다릅니까? 그때도 경찰이고 지금도 경찰이고. 어쨌든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자, 그 다음. 당시의 상황과 정황과 이런 것들에서 이춘재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윤 씨가 범인일 가능성,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 또 하나의 제3의 가능성. 제가 주장하고 있는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본인의 몸 상태, 그리고 진술서 여러 가지 봤을 때 윤 씨는 범인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과 나머지 가능성. 이춘재가 범인일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지금 본인이 진술하는 부분이 어디가 합리적입니까? 그동안 2차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옷을 입혀놨어요? 속옷을? 어떻게 왜 입혀놓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거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게 맞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박양은 어떻게 돼서 살해를 당했고 그랬는데 살해당한 모습 자체가 생리도 할 수 있으니까요. 중3짜리니까 피도 있고 그런 상태를 보니까 지레 짐작해서 화성 사건이 그 지역이니까 화성 연쇄 사건의 범인이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시각이 거쳐갖고 된 것이 아닐까.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춘재가 속옷을 일부러 거꾸로 입혔냐? 아니, 피해자가 원래 속옷을 이렇게 입든 저렇게 입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아이다. 그런 것들이 다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방기수 본부장은 이렇게 해요. 당시 찍힌 사진 현장 사진을 보니 박양의 속옷에 부착된 라벨이 겉으로 드러나 있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을 했다. 네, 국과수 감정 결과 이게 이런 얘기를 해요. 박양이 거꾸로 속옷을 입었다는 확률보다는 피의자가 진술하기는 더 합리적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박양이 거꾸로 속옷을 입었을 확률을 왜 따져요? 확률을 따지면 안 되죠. 왜? 이건 수사를 해야죠. 당시 그럼 박양이 가족들한테 이 박양이 성격이 뭐 이게 털털해갖고 아니다 밖에 입고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이 국가수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그 여태까지 국가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수가 그 티타늄이라고 하는 무식갱이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또 이 혈흔에 대한 혈액형 분석도 다 엉망으로 하고 나서 도대체 그게 어떤 기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공개도 안 하고 지금 국가수부터 싹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개판이죠. 지금 이게 국가수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또 지금 국가수 이게 당사자죠. 당시 국가수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사과나 아니면 뭔가 바꿨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긴 상황인 거예요. 사건 관련자들이,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국가수 입장에서도 이춘재가 범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박준영 변호사가 설레발치길래 뭔가 새로운,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다. 바디 포징.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특이성, 특징, 뭐 이런 등등.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는요. 1980년대 후반의 형사들 수사하다가 그 거기 근처 동네 수사하잖아요. 하다가 쉴 때 나가서 막걸리 한잔하고 술 한잔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거 듣고 이순재 같은 애들은 거기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랬을 가능성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전제는 현장에서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설레발치고 있는 그 얘기는 전제는 당시 현장 그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관들 한 뭐 열 몇 명, 19명 되겠죠? 더일 수도 있을 때 기록을 벗을 수 있으니까 걔네들이 자긴 죽어도 다른 데 가서 안 떠들었다. 다 입을 막았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춘재가 그 마을에 무슨 다방에 가서 그 다방 아가씨들이랑 계속 수다를 떨었대요. 그러면서 뭘 했다고 합니까? 계속 들었대요. 수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거꾸로죠. 그럼 그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소문이 다 돌잖아요. 그 다방에 갔을 수도 있고 경찰들이. 그러다가 자기들 얘기하면 아가씨들 있거든. 이것이 없었다는 기본적인 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할 수 있습니까? 최 형사는 죽었어요. 나머지 형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받아야 되는데 공소시효 때 수사는 안 받지만 지금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잠수 탄 거죠. 국가수는 또 엉뚱하게 뭐라고? 이게 박양이 거꾸로 속을 입었다는 확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이게 말도 안 되는 감정 결과를 내놓고 나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경기남부청 수사본부와 국가수를 신뢰 못합니다. 지금 이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으려고 하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 경기남부청과 국가수를 제외한 제3의 기관이 이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제3의 기관에 있는 수사관들이 이춘재를 직접 면담을 하고 그리고 국가수에 당시 했던 기록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의 여러 가지 분석에 적합성. 국가수 지들이 과거에 지들 선배들이 엉망으로 해놓은 거를 지들이 말이 됩니까? 경기남부청 지들 선배들이 한 걸 지들이 그래서 수사기관은 서로 복수의 수사기관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따위로 해갖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윤 씨는 다시 말씀드린 범인이 아닐까 높아요. 왜냐하면 윤 씨가 진술한 것이 실제로 왜? 윤 씨 진술서에는 피해자 속옷이 반쯤 내려갔다가 다시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말하자면은 그것도 역시 뭐 예를 들면은 거꾸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황 자체에서 이 서마비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고 나오는 그 상황이 조명 부분도 그렇고 담 뭐 이런 생각하면 윤씨일 가능성은 훨씬 떨어지죠. 물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별도로 뭐 재심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진짜 진범 8차 사건의 진짜 진범인을 저는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반기수 본부장이 한 수사 브리핑대로라면은 이건 절대 이춘재가 범인일 수 없습니다. 이춘재는
이건 경찰 갖고 노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경찰하고이나 국민, 정확히 국민들을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새끼가 이거 지금 갖고 사람 갖고 노는 겁니다. 이순재가 보통 놈입니까? 연쇄살인범이에요. 몇 명을 죽였습니까? 도대체 저는 경찰의 수사를 이해를 못하겠고 신뢰할 수도 없고 이대로 그냥 이춘재 재심 재판 나와서 그래 내가 했어 뭐 땡땡 재심 윤씨 무죄 땡땡 그리고 그래도 뭐예요 처벌 못하는 그리고 뭐가 됩니까? 이춘재가 영웅 만들어주는 거죠. 이춘재 그죠? 연쇄살인범 영웅이 됩니다. 이춘재한테 이해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춘재는 이제 국민의 관심사가 다 돼 있는 그 재판장에 나와서 마음 놓고 떠들 수 있어요. 그래도 단 1도 처벌 못해요. 이영철, 강호순, 정남규 뭐 쉽게 말한 연쇄살인범도 탑 오브 탑이 되는 거죠. 손도 못 대는. 왜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경찰의 이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쓰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자칭 범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이춘재의 진술의 이 그 맹점이라든가 허점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인간 하나도 문제제기 안 하고 있어요. 또 언론은 또 마찬가지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조국 사태 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이 부안해동, 검찰이 부안해동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국을 도입하지 않아도 당시에 그 엉터리 엉망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윤 씨를 억울한 범인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뭐 당신은 국군수사 정권이라 해도 언론들 반성했습니까? 지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이게 뭐 하는 지랄입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춘재 범인이면 끝입니까? 이춘재 8차 사고 범인? 아주 구체적으로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이런 거 없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대한민국 수사기관 다 개판되는구나. 다 거지 새끼들 개판되는구나 하나 욕부터 나와요. 진짜.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참 제가 오늘 뭐 방기수 본부장의 그 브리핑 듣고 열을 많이 받았어요. 적어도 저 정도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지금의 경기남부청 수사본부가 아닌 제3의 별도의 수사본부가 이걸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깔끔하게 이 화성연 살인을 우리 역사상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